1950년 8월 31일 미군의 M26 퍼싱 전차 한 대가 낙동강 강둑에 도착한다. 창녕군 아곡마을 서쪽 지점이었다. 이곳에는 다른 퍼싱 전차 한 대와 자주대 공포 2대도 있었다. 반궤도 장갑차에 M2 59경 중기관총 4정을 탑재한 M16 MGMC와 경전차에 40mm 대공포 2정을 장착한 M19 자주 대공포였다. 장갑 차량 4대는 나루터 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합류 지점 부근에는 나루터가 있었다. 낙동강 서쪽에는 북한군이, 동쪽에서는 미군 제2보병사단 9연대 에이블 중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M26 퍼싱 전차 2대와 자주 대공포 2대는 나루터 쪽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해가 진 후 얼마 안 돼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더니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북한군 쪽의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었다. 72 전차대대의 코오마 중사는 마침 이날 고장난 전차와 교대하러 이곳에 온 것이다. 10시 30분 안개가 걷히면서 다시 낙동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안개의 시야가 가린 사이 북한군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루터 쪽 북한군 동향을 살펴보던 코오마 중사도 코앞까지 놓여있는 부교를 발견했다. 부교는 벌써 낙동강 절반 이상을 넘어와 있었다. 그는 서둘러 부교를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주 대공포 2대도 합세해 부교를 공격했다. 대공포라고 하지만 지상 공격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코오마도 포탑에 거치된 M2 기관총을 잡고 강 쪽을 향해 쏘고 있었다. 집중 사격에 부교는 금방 산산조각이 났다. 부교를 떠받치던 보트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니자 다시 사격을 가했다. 몇 분 안 걸려 부교 보트들도 모두 파괴됐다. 한편 북한군은 나루터 북쪽 에이블 중대 보병들이 방어하는 지점으로 도하를 시도하고 있었다. 에이블 중대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나루터를 방어하던 보병들에게 후퇴 명령이 내려왔다. 장갑 차량들은 후퇴하는 보병을 엄호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런데 이미 북쪽에서는 북한군 500여 명이 낙동강을 도하해 에이블 중대의 방어선을 돌파했다. 보병들은 후방 진지로 후퇴하고 있었다. 얼마 후 미군 복장의 병사 7명이 전차 쪽으로 다가왔다. 인디언 머리 사단 마크를 보고는 제2보병사단 소속의 한국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류탄을 빼내 전차를 향해 던졌다. 다른 병사들도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코오마 중사는 급하게 전차 안으로 몸을 피했다. 수류탄 파편에 어깨 부상을 당했지만 즉시 반격을 시작했다. 코오마의 전차뿐 아니라 근처에 있던 퍼싱 전차도 함께 북한군을 제압했다. 그런데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M16 MGMC가 북한군의 기습에 당하고 말았다. 근처에 있던 M19도 공격을 받았지만 승무원들이 재빨리 차량 안으로 피한 후 후퇴했다. 어둠 속에서 북한군은 남은 전차 2대를 에워싸고 공격했고 응사하는 전차와 혼전이 벌어졌다. 전차들은 어둠 속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격 시야가 넓은 곳으로 이동하기로 한다. 아곡 마을에 교차로로 향했다. 이곳은 사방 200m 정도의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였다. 어둠 속에서 북한군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퍼싱은 90mm 주포와 차체 전면에 39경 기관총, 주포 옆에 동축 기관총으로 대응했다.
북한군은 사상자만 남긴 채 물러났다가 다시 몰려오기를 반복했다. 다행인 것은 북한군에게 대전 차화기가 없는 듯했다. 그러다 새벽 1시 30분 동료 전차가 엔진 고장으로 후퇴를 해야 했다. 이제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코오마의 전차 한 대뿐이었다. 그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계속 위치를 지키도록 했다. 다시 북한군들이 전차를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주포와 기관총 두 정이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북한군이 360도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주포와 기관총만으로는 동시에 전방향을 방어할 수가 없었다. 적들은 2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접근했고 금방이라도 전차에 올라탈 기세였다. 코오마 중사는 어떻게 해서든 전차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해치를 열었다. M2 중기관총을 잡고는 가까이 오는 적을 향해 쏘기 시작했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총탄 앞에 몸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로 사격을 했다. 전차 가까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쓰러뜨렸다. 맹렬한 사격 끝에 탄약이 모두 소진돼 버렸다. 이번엔 권총을 꺼내 들었다. 적군이 뭉쳐있는 것이 보이면 수류탄을 던졌다. 적들은 무모하리만치 끈질기게 전차로 달려들었고 그는 전투 중 입은 어깨와 발에 부상을 안고 처절하게 싸워야 했다. 동이 트고 나서야 적의 공격이 잠잠해졌다. 그제서야 코오마도 연료와 탄약을 재보급받기 위해 아군 지역으로 향했다. 후퇴하면서도 북한의 기관총 진지 3곳을 파괴했다. 이날 전투에서 북한군 500명 중 250명을 사살했다. 코오마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으로 가겠다며 연료와 탄약을 요청했지만 상관은 부상 치료를 위해 그를 방강제로 이송시켰다. 그는 이송 중에도 전선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얼마 후 상사로 진급했고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코오마가 아국에서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아군은 안전하게 후퇴한 후 방어선을 재구축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